코로나 나니까 이제 사람들 집 보여줘요? 안 보여주죠? 안 보고 사.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보고 사요. 주식 쪽은 네. 이런 미수라든가 대출이나 이런 걸 좀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게 돼요? 그럼요. 주식은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자동으로 반대 매매를 내놓게 돼요. 회사가 동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회사를 추적을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기의 투자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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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최근에 네. 뉴스를 보면 네. 강남에 실제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뜨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집값이 좀 떨어지길 바라는 입장에서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하는데 네. 실제로는 뭐 그 몇 건 말고는 실제 시세는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약간 하향세인 건 맞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지금? 맞아요. 거래가 확 죽었고 네. 약간 하향세는 맞아요. 강남 3구는. 강남은 제가 그동안 주구장창 한 작년부터는 이제는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너무 외곽 쪽하고의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 그리고 이제 실제 세금을 좀 이제 맞게 될 거고, 그 실제 청구서를 보게 되면은 좀 생각이 달라질 거고, 신규 진입자들도 좀 주춤할 거다 해가지고 강남에 새 아파트 사서 들어가는 거는 저는 되게 좋지 않다고 반대했어요. 그냥 저는 확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거는 이제 바보짓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금 빠지는 거는 맞는데 뭐 엄청나게 막 뭐 런이 일어난 건 아니고 조금 빠질 겁니다. 조금은. 예, 조정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러면 상가라든가 네, 네. 그다음에 부동산, 아파트라든가 빌라 네. 이런 식 집값은 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결국에는 대출을 해서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빌딩이든 아파트든 빌라든 지금 오프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이라든가 네. 뭐 강사라든가 그 다음에 좀 작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월급이 되기 힘들 정도의 어쨌든 경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그렇죠. 대출을 못 갚게 되면 네. 결국 경매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 경매가 쏟아지게 되는 순간 네. 집값이 굉장한 하락세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가 있던데 연소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죠. 서울에 한정해서 뭐 강남이라든가 네. 마포, 용산 코로나가 아주 길게 영향을 미치고 안 잡히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안 내놓는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경매 물건 많이 증가하고 이제 집값 하락을 조금 촉발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코로나는 잡힐 거고 정부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거고 돈풀기를 할 거고 그래서 그런 현상은 벌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주간으로 체킹하는데 서울 외곽에 그동안 저평가 보던 데 있잖아요. 인천이나 이런 데는 오르고 있어요. 코로나 나니까 이제 사람들 집 보여줘요? 안 보여주죠? 안 보여주죠. 안 보고 사.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보고 사요.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오를 거라 생각하고 뭐. 지금 어쨌든 그럼 현재 위기 이런 상황에서 형님 주변에 또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우리가 옛날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지나와 보니까 그때가 정말 기회였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동학 농민운동도 일어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이 위기에서 형님 주변에 계신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네. 어디에 투자하고 계세요? 주식에 적극 투자하고 좀 고무돼 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번에 믿을지 모르겠지만 몇백억 있던 사람이 자산이 0이 되고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진짜예요. 꾼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무슨 대출 위에서 도출 조금만 써도 대출을 200억 있어요. 위에서 100억만 쓴 거, 100억만 써도 만약 50억만 써도 저 위에 썼잖아요. 지속적으로 쫙 하락하게 되면은 담보 비율이 꽉 차게 돼 있는데 그 원체 주식이 많잖아요. 그러면 반대매가 딱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다 돈이 없으니까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한가 맞죠? 30% 담보 비율 찬 상태에서 하한가 맞잖아요. 받아줄 사람 없어요. 다음날 10% 언더로 떨어져 봐요. 그냥 0되는 또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렇게 떨어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야, 그럼 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대출을 해서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겠네 그러면. 아, 그럼요. 대출은 위에서 안 위험할 때 썼죠. 패가 너무 좋았거든. 올해 4월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코로나만 안 터졌으면 그렇죠. 유동성 풍부해, 미국장 쭉쭉 날라가, 선거 있어. 그래서 너무 좋게 본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앞으로 또 굉장히 좋아질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가 배팅을 때렸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게 갑자기 또 펄지면서 이번에 그냥 완전히 거지된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럼 우리가 보통 네. 부동산은 네. 갭 투자, 말하는 전세라든가 네.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사야지 이런 레버리지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주식 쪽은 네. 이런 미수라든가 대출이나 이런 걸 좀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게 돼요? 그럼요. 절대 하면 안 된다. 전혀 달라요. 레버리지 시스템이 달라요. 부동산을 만약에 대출해서
사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 떨어졌다고 돈 갚으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이자만 내면 되잖아요. 이자를 안 갚아야 돈 갚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전해요. 본인이 현금 흐름이 직장만 뭐 잘리지 않으면은 벌어가지고 내면 돼요. 직장 잘려도 뭐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메꾸면 비 올 때, 폭풍 올 때 우산 뺏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회사도 회수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반대 매매를 내놓게 돼요. 그럼 반대 매매를 놓게 되면 그 반대 매매 때문에 이 옆 사람도 반대 매매를 당하게 또 생긴 거예요. 그게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대출을 쓰게 되면은 이런 위기가 크게 한번 올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오게 되고 말도 안 되게 몰락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살아남은 사람들도 여기서 스타가 나와요. 대박 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고무돼 있고 내가 이번에 여기서 어떤 걸 잘 찾아서 앞으로 돈을 벌까 생각하고 있고 마이너스 통장을 해도 된다. 해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위험하다. 위험하죠. 주식을 담보로 하는 것들은 위험하죠. 근데 사실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이 예, 예. 제 주변에 거의 없어요. 네. 형님 같이 이런 분들 사실 형님 늘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네. 고수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고 예, 예. 일반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돈을 잘 못 버는 것 같아요. 형님 보실 때 좀 실제로 어때요? 제 주변은 다 벌던데. 그럼 일반 분들은? 못 벌겠죠. 데이터로 나오죠. 아. 예. 근데 너무 근거가 없어요. 너무 그냥 막해. 아무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너무 막하고 그리고 그 인간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주식 투자에 안 맞게끔 우리가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리즘에 박혀져 있어요. 왜 뭐가 다른 건데? 이 주식 투자의 알고리즘과 우리 알고리즘이 뭐가 다르길래? 1400 내려가고 쌀 때 있잖아요. 아, 근데 저 얘기예요? 예. 너예요. 예. 맞죠. 내려갔을 때 더 싸졌잖아요. 그렇죠. 사실 더 용기를 내고 더 많이 사야 될 때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저는 무서워서 안 샀죠. 무서워서 안 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1,500까지 탔어요. 근데 전체 자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예. 이거 나중에 1,000 갔을 때 내가 못 사면 이거 진짜 안타까우니까.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그때 사면 되죠. 번 돈 갖다 사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고리즘. 우리가 포커싱 둬야 되는 부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도박판에 이거 잠깐 이렇게 따먹는 걸로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걸로는 돈 벌 수 없어요. 이걸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회사가 동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회사를 추적을 해야 돼요. 트래킹을 하면서 회사가 잘 벌고 있는지 앞으로 벌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사실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형님은 그 졸리 대표님과 같이 철학은 좀 일치하네요. 그럼요. 이건 뭐 그냥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냥 상식이에요.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주식은 정보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에 대한 정보가 네. 중요해요. 사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회사가 어떻다더라, 내부에 어떻다더라 하는 것들 좀 중요합니다. 정보라는 것도 엄청나게 이제 넓은 얘기인 거고 어떤 정보냐에서 갈리죠. 예, 중요합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는 예, 예. 형님은 제가 뭐 가끔씩 들어보면 네, 그 네. 회사의 좀 중력이라는 이런 분들도 알고 네, 여러 가지 내부 정보들 좀 더 남들보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네, 네. 일반 투자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몰라도 할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수준이 김 작가님이나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미국 주식 저 보는 거 똑같죠. 저도 구글링하고 레포트 보고 그거지.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래도 김 작가님보단 낫겠다. 보는 거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근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할 수 있다. 그게 메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메인 아니에요. 그럼 뭐가 메인인데? 기업의 펀더멘탈과 기업의 미래를 보는 그런 능력이죠. 통찰력 같은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투자에 대한 자세가 훨씬 중요해요. 투자에 대한 자세가 사실은 거의 한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실패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사니까 그렇죠. 그냥 많이 빠졌는데 이번에 저기 좀 넣어가지고 뭐 좀 벌어가지고 차나 한번 사볼까 뭐 할까. 이거 이번에 바닥에서 산 개미들 중에 스마트 머니들은 좀 잘 운영해가지고 큰 돈을 이제 불려 나가겠지만 짜잘짜잘하게 들어온 것들은 조금 올라가면 다 팔고 터나요. 보너스 조금 받아간다는 그런 용돈 좀 받아가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거 한번 먹고 그냥 떠났다가 또 이제 한번 또 들어오고 뭐 이런 거지. 뭘 알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알고 하냐 모르느냐 차이예요. 예. 사람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투자법은 그건 것 같아요. 어디서 내 친구가 아니면 내 아는 그 리딩 방송에서 추천해줬는데 요거 내가 몇 번 경험해봤는데 돈 벌더라. 너도
이걸 사봐라. 아니면 이제 주변에 돈 버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벌었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사실 내가 어디 리딩방에 들어가 있다. 그 친구가 나도 알려주지 해가지고 알려주면 사는 게 제 주변의 대부분의 모습인 것 같아. 그러더라고. 직장인들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차이냐면요. 운과 구조를 구분 못해서 그래요. 그냥 때가 좋을 때 그냥 거기 유료방 뭐 들어가서 돈 좀 내면서 호구짓 하다가 돈을 좀 번 거를 갖다가 운이 아니고 구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운이죠, 그건 운이에요. 예. 본인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유사 투자자문하고 그런 리딩 업체 이런 데가 뭘 알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진짜 뛰어난 사람들 중에 나는 아직 못 봤어요.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개인이 주식 투자를 좀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정도 유념해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상식적인 논리 구조죠. 상식적인 생각을 해야 되죠. 기업에 대한 트래킹이 돼야 됩니다. 회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재능이겠죠. 뭐. 상식,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가치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가 재능이라고 했잖아요. 김한짐 애널리스트였나? 박사님이 자기가 주식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 돈을 번 사람들 보니까 이게 감의 영역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감과 형님 말씀하신 재능이 좀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럼요. 우리는 빠따라 그러는데 배팅력이 좋고 그리고 담이 세고 분석력이 뛰어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크게 잘 되더라고요. 재능의 영역이 있죠. 그럼 재능과 감은 좀 어떤 쪽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바둑을 둘 때 10수를 보는 사람이 있고 11수를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까지 보는, 정확하게는 안 봐도 때려서라도 한 11수, 12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바둑을 두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하면은 감이 없는 사람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100번 하면은 아마 여기 한 60번 정도 이기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누적돼서 쌓이죠. 예. 그런 거죠. 좀 더 멀리 보는 능력, 보이지 않는 걸 갖다 추론해내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뭐 사랑하면 더 보게 되잖아요. 더 생각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뭐 관심도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뭐 감이. 이 감은 노력으로 좀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 뉘앙스 그걸로 받아들였거든요. 이 감은 노력을 한계가 있으니까 주식이 안 맞는 사람은 좀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뉘앙스로도 저는 들렸거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 다들 봐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수익률도 완전히 좀 낮게 잡고 상식에 대한 투자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업체 같은 것들도 있고 부동산 같은 주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좀 낮은 걸 갖다가 저금하는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럼 감은 크게 발휘할 게 없는 주식들이 있어요. 너무 이게 다양해. 그래서 부동산 주식인데 이건 사실 실제로 보면 부동산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좋다, 뭐 주식이 좋다 이런 거는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형님도 어느 정도는 감의 영역에서 노력 안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 네, 있어요. 예.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다 탤런트가 달라가지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많지만 안 맞는 사람은 딴 걸로 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감의 영역이 필요 없는 주식을 하면 되니까. 형님 어쨌든 주식 투자, 어쨌든 뭔가 투자를 하는 사람의 관점이라면 김 작가 TV의 좀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김 작가님의 장점은 나 그 분석 잘할 수 있어요. 우선 김 작가님은 1번은 성실해요. 그리고 지능이 높은 편이에요. 아주 똑똑해요. 네네. 우선 이것만 되면 제가 볼 때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 성실한 거에도 또 포함될 수 있는데 그 막 뻘짓하는 것들 있잖아요. 보면 특히 이 나이 때 보일 거예요. 친구들 중에서 맨날 술 마시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안 하는 게 또 눈에 보이고 그리고 시야가 주식에 대한 시야는 아주 근시안적이지만 삶에 대한 시야는 내가 여기서 잘 굳혀가지고 먼 미래를 대비하는 걸 하죠. 이런 사람들이 상식인데 소수예요. 우리 주변에는 사실 상식이고 다 그러고 살잖아요. 보통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냉철TV의 박홍일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